안녕하세요. 자, 전기이론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이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정전기와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전기의 본질부터 보시자고요. 자, 전기의 본질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원자가 나와 있습니다. 원자. 원자는 뭐냐? 원자는 뭐냐? 자, 원자는 전기는 항상 분자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분자 구조를 깨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 원자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전하와 또는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더라. 음전하. 이 양전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양성자라고 하고, 이 음전하를 뭐라고 해요? 전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양전하 또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극성을,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원자 구조를 살펴보니까 원자에는 플러스 성분을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이 양성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중성자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중성자. 그다음에 이 양성자와 이 중성자 이 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자핵이라고 하죠. 이걸 원자핵이라고 해요. 원자핵. 이 원자핵을 기준으로 이렇게 1궤적 또는 2궤적 또는 궤도라고 하죠. 이 궤도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원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더라. 근데 이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종의 극성끼리는 동종의 극성 플러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이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하냐? 이걸 반발력이라고 해요. 반발력. 그다음에 이종의 극성. 이종의 극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대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흡인력이라고 하죠. 흡인력. 그래서 같은 극성끼리는 어떻게 되고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종의 극성, 반대 극성. 반대 극성끼리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력이 약해져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이런 궤적을 이탈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원자에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가 중요하겠죠. 전자가.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량부터 보시게요. 질량. 이 질량은 얼마냐 이거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의 킬로그램의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전자는. 두 번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하량. 이 전하량의 의미가 뭐냐면, 전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량. 그러니까 양전하, 음전하. 전자가 아니고 전하가 되겠죠. 전하. 전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량.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 전하량이라고 해요. 전하량. 전하량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됩니다. 19승의 쿨롱이 되죠. 그래서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Q라고 해요. Q.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의 질량과 또 전하량,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전하량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총 전하량이라고 볼게요. 총 전하량.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Q는 N2로 구해요.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하량. 이걸 얘기하죠. 한 개의 전기량.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이게 이 수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핵심 예제 문제를 봤더니 핵심 예제 1번.
핵심 예제 1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1쿨롱의 전기량이 있대요. 1쿨롱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 몇 개의 전자가 과부족으로 생기는 전하의 전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1쿨롱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고, 자, 전자가 이동을 했대요. 전자가 이동을 했는데, 자, 이 전자가 이동을 함으로써 1쿨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 Q라고 하는 것은 N이니, 자, 우리 E는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N은 2분의 Q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Q는 1쿨롱이고 전자 1개. 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1개의 전기량,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자, 0.624 곱하기 10의 19승계가 필요하더라. 0.624 곱하기 10의 19승계에 자, 전자가 있어야지만 1쿨롱의 전기량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핵심 예제 1번에도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자, 1번이 되죠, 1번. 또는 자, 어떻게 돼요? 6.24 곱하기 10의 18개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부분들, 단위 변화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자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마이너스 전자가 뜨고 있는 질량이 자,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의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교재 보시니까 양성자는요. 자, 양성자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의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 누가 더 무거워요? 양성자가 무겁죠, 양성자가. 자, 양성자가 보니까 몇 배 무겁습니까? 대략 한 1800배 정도 무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전자입니다, 전자. 자,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 요 전자예요, 전자. 자, 전자의 질량은 자,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의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때 자,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을 가지고 있다더라. 자, 그때 자, 1쿨롱의 전기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하냐 이거야. 몇 개의 전하가. 자, 몇 개의 전하가 필요합니까? 자,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또는 자, 0.624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자, 전자가 필요하더라.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체라고 되어 있죠, 도체. 자, 두 번째 보면 자, 도체와 자, 부도체라고 되어 있어요. 도체와 부도체. 그러면 첫 번째 자, 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절연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연체. 자, 이 절연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해요? 부도체라고 해요. 부도체. 자, 세 번째 자, 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도 아닌 자, 반도체가 있겠죠. 반도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흔히 도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 도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뭘로 보냐면 전선으로 봐요. 전선. 그죠? 그럼 전선이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어떤 도구인데, 자,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자, 뭐가 좋아야 됩니까? 도전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도전율이 좋고, 그 다음에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저항 성분이 크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자, 어떤 고유 저항 성분은 자, 작을수록 좋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 도체를 보니까 금속이나 흑연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고, 자,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물질로 고유저항. 자, 이 고유저항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더라. 작을수록. 그다음에 전자가 원자와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자, 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를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해요. 자, 이 전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전자입니다. 전자. 자, 전자가 이동을 했어요.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전기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이 이동할수록 전류는 많이 흐르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체는.
그다음에 이제 부도체를 보시자고요. 자, 부도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절연체라고 합니다.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절연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절연이라고 하는 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자, 해서 플라스틱 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부도체, 절연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자, 도체도 아니고 절연체도 아니고 어떤 일정 전압 이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어떤 일정 전압 이상이 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는 도체와 이 부도체의 자,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자, 이 반도체는 자,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규소와 게르마늄으로 자,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르마늄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규소와 게르마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자,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규소와 게르마늄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가 원소라고 해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가 원소라고 합니다. 사가 원소. 사가 원소. 자, 이 사가 원소에다가 자, 3가 원소가 되든지 5가 원소를 우리가 자, 혼합을 시켜요. 그러면 반도체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눠지는데 자, 이 4가 원소에다가 자, 여기다가 5가 원소. 자, 이 5가 원소라고 하는 게 자, 뭐가 있냐면 자, 그 우리 핵심 예제 문제 3번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5가 원소에는 자, 비소, 안티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티몬. 자, 안티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 3가 원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가 원소 또는 자, 3족 원소. 자, 붕소. 자, 갈륨. 자, 인듐. 자, 이런 물질들이 자, 혼합을 하게 되면 이 5가 원소가 포함이 된 비소, 인, 안티몬.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N형 반도체라고 해요. N형 반도체. 자, 이 N형 반도체라고 하고 이 N형 반도체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극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이 사가원소 규소나 게르마늄에다가 자, 붕소, 갈륨, 인듐. 자, 3가 원소를 포함을 시키게 되면 자, 이 3가 원소가 포함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 그래서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을 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정션을 냈어요. 정합이 됐어. P형이고 N형이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수 있겠죠. 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걸 뭐다? 반도체라고 하더라. 반도체. 해서 자, 도체, 부도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자, 반도체는 일정 전압 이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가 통하네.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자, 중간 지점인 걸 갖다가 반도체라고 하는데 자, 이 반도체는 자, 어떤 거? 인, 비소, 안티몬. 이걸 5가 원소라고 한대요. 자, 이게 자, 어디에다가 4가 원소와 혼합이 되게 되면 뭐가 되더라? N형 반도체가 되더라. 그다음에 자, 붕소, 갈륨, 인듐. 자, 이 3가 원소에 규소, 게르마늄과 혼합이 되게 되면 이게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가 되더라.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니까 자, 진성 반도체인 4가의 실리콘에 자,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자, 첨가하는 것은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 인, 비소, 안티몬. 자, 답이 몇 번이에요? 자, 4번이 되겠죠. 안티몬이 4번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아까 전자의 자, 질량과 전자의 전기량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봤고, 자, 두 번째, 자, 이 반도체, 도체에서는 이 반도체에 자, 규소와 게르마늄에다가 어떠한 자, 물질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자, P형이 되고 N형이 되냐 이거야. P형이 되고 N형이 되냐 해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자, 요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암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단위계를 볼게요. 전기는 우리가 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게끔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모든 전기는 기호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단위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MKS 단위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써요. MKS 단위계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국제 단위계라고 해가지고 SI 그게 국제 단위계가 있죠. 그래서 질량은 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길이는 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질량은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크, 초를 기준으로 하고요.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물량 몰, 광도는 칸델라, 평면각은 레디안, 입체각은 스테라디안. 이렇게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길이, 그다음에 무게, 시간, 미터, 킬로그램, 초를 기준으로 한다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물리상수. 물리상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전자파의 광속이 있고요. 전자의 전하가 있고요. 이 전자의 전하 값은 제가 방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의 쿨롱이 되더라. 그다음에 전자의 질량. 질량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량은 9.1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의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의 비전하, 양자의 질량, 1kg의 분자의 분자수, 아보가드로 수, 프랭크 상수, 볼츠만의 상수, 중력의 가속도 알고 계셔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전자의 전하값과 전자의 질량값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거기 보시게 되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리상수 중에 뭐가 있냐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전율. 이걸 우리는 입실론 제로라고 하죠.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입실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올 텐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걸 알아두십시오. 입실론은 얼마가 됩니까?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의 페로퍼 메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진공의 투자율. 이걸 우리는 투자율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치는 얼마가 되냐?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돼요. 그래서 단위가 헬리퍼 메타가 됩니다. 이런 수치들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우리는 입실론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 나라 말로는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에 매질 상수를 얘기합니다.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개 쪽에서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에 매질 상수 얘기를 하는 게 투자율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 매질이 진공 상태였을 때. 알아두십시오. 물리상수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유전율, 투자율, 전자의 전기량,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핵심 예제 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MKS 단위계에서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써요.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가 됩니까?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의 페로퍼 메타가 되더라. 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의 승수라고 해가지고 전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기는 기호와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위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 단위가 있습니다. 그 보조 단위, 이걸 우리는 보조 단위라고 하는데, 이 보조 단위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단위의 승수라고 했어요. 승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SI 국제 단위계에 의거해서 MKS 단위를 기본으로 쓴다 했고, 미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걸 우리는 기호로서, 기호 보조하는 단위로서 단위 기호가 뭐가 되겠냐 이거야. 10의 마이너스 3승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밀이라고 있습니다. 밀이.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요. 이렇게 쓰고 이걸 마이크로라고 읽죠.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N이라고 하고 이걸 나노라고 하죠.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뭐라고요? P라고 쓰고 이걸 피코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건 밀리. 여기는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여기는 나노. P는 피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재 지금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0의 3승, 10의 6승,
자, 10의 9승. 자, 10의 12승. 이걸 뭐라고 합니까? 10의 3승을. 자, 킬로라고 하죠. 킬로. 자, 킬로. 자, 10의 6승을요. 이걸 우린 M이라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메가. 자, 10의 9승을 G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기가. 다음에 10의 2승을 10의 12승을 자, T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읽어요? 테라. 자, 이렇게 읽죠.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000볼트예요. 1000볼트.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kV. 자, 단위를 보조하기 위한 단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0.000001. 자 예를 들어서 암페어가 흘렀다라고 보실게요. 그러면 0.001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 1, 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크로 암페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단위 승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승수인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전기는 제가 기호로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기호. 그 기호에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타, 람다, 뮤, 그다음에 뉴, 크사이,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푸사이, 오메가. 그건 여러분들이 자 책을 보면서 이제 눈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제가 그때마다 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핵심 예제 4번은 제가 콘덴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끔 자꾸만 반복적인 학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